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동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제2차 암호화폐 당정 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암호화폐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원조 P2E 크립토키티가 국내에서 불법 US 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크립토키티가 국내에서 개인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대출 활동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셀시우스가 모든 인출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스테이킹과 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문한 겁니다. 솔랜드의 고래 대출자의 개정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해당 계정은 총 2,400만 USDC 대출금을 상환했고 약 8,432만 개의 USDC와 USDT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얼굴을 심볼로 한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메라니안 얼굴을 심볼로 한 포미코인은 한때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최근 플랫폼 운영 규칙에 NFT 제공 금지 조항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내 NFT 생태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23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투자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생긴 암호화폐 리스크가 금융시장까지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동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를 출범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지난 13일 제2차 암호화폐 당정 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가 발표한 암호화폐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DAXA는 업무 협약서에 암호화폐 거래 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과 마련과 또 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대응, 거기에 암호화폐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와 지원 활동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또한 조만간 사무국을 설치해 각 거래소와 정부, 국회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감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돈 버는 게임 P2E의 원조격인 크립토키티가 국내에서 불법 US 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크립토키티가 국내에서 개인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내법상 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은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크립토키티는 고양이 NFT를 육성하고 판매하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드래곤 NFT가 2021년 당시 금액으로 약 10억 원에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심위 측은 크립토키티의 웹사이트와 관련한 이 심의 명세나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면서 망사업자에게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적도 없는 원인 불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단 원인을 확인해 보니 이번 크립토키티 웹사이트 차단은 방심위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거였는데요. 이렇게 크립토키티가 국내에서 차단된 이유는 크립토키티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대출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EU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후속 법안에서 현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 스테이킹과 대출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모든 인출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스테이킹과 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문한 겁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스테이킹 및 대출 영역에서 혁신은 때로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규제가 없다면 잦은 투기나 사기는 물론 또 범죄성의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디파이가 금융 안전성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비트코인도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솔랜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솔랜드 TVL 25%를 점유하고 있는 이 고래 대출자의 계정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 온체인 활동이 재개된 건데요. 솔라나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총 2,400만 USDC 대출금을 상환했고 약 8,432만 개의 USDC와 또 USDT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솔랜드는 해당 고래의 지갑이 솔랜드 내 솔라나 예치풀 예치 자산의 95%를 점유하고 있고 또 USDC의 대출풀에서 대출된 차입금의 8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솔라나의 가격의 급락으로 해당 고래 계정의 담보금 청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솔랜드는 해당 지갑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커뮤니티의 반대로 인해서 이를 철회하는 안을 상정해 재차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강아지 얼굴을 심볼로 쓴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의 얼굴을 심볼로 한 포미코인은 한때 100% 넘게 상승했는데요. 포미코인은 실제로 동물들을 위한 자산형 프로젝트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입니다. 포미코인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쉼터와 보건 서비스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데요. 포미코인 팀은 백서를 통해 펫푸드와 동물 의약품 생산에 대한 연구가 완료됐다면서 펫푸드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더컬리 얼굴을 심볼로 삼은 어플로는 동물과는 무관하지만 예술가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폴로 역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ERC20 기반 토큰입니다. 지난해 도지코인이 급등하자 시바이누를 내세운 것처럼 강아지 코인들의 경쟁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생 강아지 코인들은 기부라는 키워드로 침체된 시장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내 NFT 콘텐츠에 대한 경계의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최근 플랫폼 운영 규칙에 대체 불가 토큰 NFT 제공 금지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위챗은 NFT와 암호화폐 사용 금지를 플랫폼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 강령으로 소개했습니다. NFT의 경우에는 위챗을 통한 2차 거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챗은 디지털 컬렉션의 2차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제공할 시 위반 심각성에 따라서 위반 공식 계정에 대해 기간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일부 기능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및 NFT 토큰과 관련된 콘텐츠 발행과 또 거래와 자금 조달 사항 자체가 플랫폼 운영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위챗의 이번 결정은 최근 중국 내 NFT 생태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체능 전반에 걸쳐서 어떤 소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초성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이응 히읗입니다. 암호화폐를 주제로 이것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영화 스튜디오 노마가 암호화폐를 주제로 영화 3편을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더 레토릭 스타는 현재 제작 중이고 2024년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은 포켓몬스터, 데몬슬레이어 등 인기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터 고즈 하루나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화 창업자인 이토 타에치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전하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성입니다. 이응, 히읗, 지읒입니다. 이제는 웹3를 주제로 한 이것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화제입니다. 오는 7월 19일 세계 최초로 ATTA가 웹3 네이티브 영화제인 롤링 뉴스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돼서 오는 10월 18일까지 다양한 콘텐츠 상영 및 소개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롤링 뉴스 페스티벌은 최초의 웹3 네이티브 영화제로서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능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을 지원하고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250개 이상의 영화들이 상영되고 또 글로벌 신작과 다양한 크리에이터 소개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성입니다. 시옷, 피읍, 치읓인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NFT가 작년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바로 스포츠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활발했던 암호화폐 업계의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인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을 벌여오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협상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FTX 측은 몇 달 전부터 진행된 에이절스와의 협상은 이미 결렬될 상태였으며 최근 시장 침체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뚜렷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 전까지는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에 대한 기대도 잠시 보류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은 단기적인 반등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